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장과 자기개발을 돕는 서고 파트너 양평호TV의 양평호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바람이 많이 불어 살짝 춥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보살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싸워야 할까 참아야 할까?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상사와 관계를 개선시키는 딱 3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할 내용이 많아 관계적인 측면과 업무적인 측면 나누어 이야기할까 합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조직생활하면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공감하시나요?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번 싸운다. 2번 그냥 참는다. 3번 그만둔다. 4번 시원하게 싸우고 그만둔다.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요즘은 시원하게 싸우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데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처자식 얼굴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고, 참자니 직장생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저의 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땡땡 자동차 LCV 판촉부에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입사 후 2년쯤 지난 사원 때 저희 부서에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는데요. 완전히 독단적입니다. 직원들이 다른 의견을 말해도 반대 의견을 말해도 묵살하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요. 하루는 회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는 부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사원이. 순간 분위기 싸했죠. 자리에 들어오니 약간 후회도 됐죠. 하지만 어차피 엎질러진 물. 백 대리님이라는 분이 찾아와 걱정해 주더군요. 야 평우야 괜찮겠냐? 야 참지 그랬어. 결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새드엔딩이었을까요? 그 다음 인사발령에서 장안평역 근처에 있는 경인북부지역본부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그 부장님 얼굴을 안 보니 해피엔딩이었고요. 인사발령 나서 좌천됐으니 새드 엔딩이었겠죠. 결론을 말하자면 직장 상사와 싸우는 것은 축구에서 자살골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와 동시에 회사를 그만둘 각오하셔야 됩니다. 현실이 그래요. 순간 회사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특히 상사들 사이에서요. 낙인 찍히는 거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직장 상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상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못된 직장 상사 처리하는 방법, 못된 상사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왜냐고요? 상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답정너라는 사실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만의 업무 스타일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신념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사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상사는 왜 안 바뀌지라는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말 행동을 바꾸고 업무 태도를 바꿔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나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상사가 원하는 업무적 성과를 내고 있는지 나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겠죠. 상사와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바꿔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사에게도 칭찬해야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 직장생활이 즐거우세요? 하고 물으면 상사와 관계가 좋을 때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상으로 상사도 칭찬에 목말라 해요.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칭찬받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단언컨대 상사들도 직원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상사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너무 과한 칭찬은 오히려 독, 너무 과하지 않은 칭찬, 예를 들어 상사의 넥타이, 복장, 구두, 헤어스타일 등 가벼운 칭찬이 좋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해도 상사 앞에서 팀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팀장님 훌륭해요. 팀장님 지난번 업무 처리 멋졌어요. 이렇게 칭찬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하는 칭찬으로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뒤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사례처럼요. 다른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뒤에서 상사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 팀장님은 이런 점이 좋고요. 이런 점이 멋져요. 우리 팀장님은 본받을 점이 참 많아요. 나의 롤모델이자 멘토예요. 이렇게 뒤에서 하는 긍정적 뒷담화, 이것의 효과가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직장 상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칭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상사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락 보고 상담을 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사는 어떤 직원을 좋아할까요? 어떤 직원이 믿음직스러울까요? 연락 보고 상담을 잘하는 직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연락 보고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상사에게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사의 입장에서 연락이 안 되는 직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외근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둘째,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어도 불안하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용이 정확한가? 그런데 직원이 중간 보고도 잘하고 업무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다면 그 직원이 믿음직스럽겠죠. 셋째, 특히 모르는 것이 있다면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 즉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은 상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사는 직원이 물어보면 이럴 수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말하면서도요. 야, 뭔데 이리 줘봐 하고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업무적 지식과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고요. 잘 모르는 직원에게 도움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었다는 뿌듯함, 직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이런 직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또 업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상사는 외롭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싸워야 할까 참아야 할까?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상사와 관계를 개선시키는 딱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했습니다. 전할 내용이 많아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적 측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